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스카이데일리의 그 중국인 간첩 해킹 그룹, 이 세계적 대특종이 될 수도 있는 이 이슈는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되겠죠. 그야말로 이제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그 밝혀지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최후의 한 방을 때려준다 그러면요, 일거의 판치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변수, 치트키가 될 텐데, 지금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이미 늦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의 어떤 그 기회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시간인데요. 지금 민경욱 의원이 미국 가 있는데요. 바로 CPAC 공식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CPAC는요, 미국의 보수 그룹들, 세계 보수 그룹들이 모이는 가장 큰 규모의 회합입니다. 이거는 연례 행사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미국 자체가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완전 장악한 상태입니다. 상원, 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장악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막강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 세계적 규모의 이 회합에 지금 뭐 영국의 전 총리 트러스 전 총리도 참석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국 보수 최대 규모 행사 CPAC에서 한국 부정선거 논의 가능성이 있다. 민경욱 의원이 여기에서요, 강력한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관련 뉴스를 제가 조금 전하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민경욱 의원이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기 이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경욱 TV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힘에 대한 성토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관련된 이야기가 요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도와보지 않으면은 미국도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되고, 그 무엇보다도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일단 미국발 저 부정선거 세계적 카르텔을 폭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걸 공식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스카이데일리발 이 기사가요, 음모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우파 안에서는 뭐 지금 확실하게 믿고 그것으로 판을 완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모든 것은 끝이 나야 되잖아요. 끝이 안 난 상태예요. 뭐 카드라 나는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라든가 좌파에서는 그것을 가짜 뉴스로 보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추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뉴스 자체가 완벽하게 대통령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글로 증명이 된 것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CPAC 이 행사에서 드디어 폭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뭐 고위 관료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확인되는 과정이 남아 있죠. 자, 민경욱 여기 전 의원이요, 여기서 한국 대표격으로 참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어젯밤 리처드 그레넬 전 국가정보국장 대행과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그리고 맷 슐레 보수주의 연합 CPAC 공동의장 등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CPAC 공식 만찬에서 저는 미국 조야에 대해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의 질문 전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선거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4년 전 미국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 사람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를 하기 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다음번 부정선거의 희생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종류의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죠. 재선은 못했죠. 그 당시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종류의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정선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약 2달 전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선언한 계엄의 유일한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일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돼 감옥에 갇혔고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배넌시가 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한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여러 개 영어 연설을 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식인데요. 자, 이걸 보게 되면요. 민경우 의원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지금 녹록치 않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미국이 뭔가를 알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는 분명합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하부에 있는 어떤 조직과 기구도 움직일 수가 없겠죠. 이것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힘을 실어주는 액션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취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마지막 최대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만일에 이 변수가 사라진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상황 전까지 아무런 어떤 발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부정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다룬 것도 없고 논의 자체를 안 했어요. 지금 끝났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변론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만 남아있죠. 대통령 입에서 이제 드디어 최후 변론만 터질 뿐입니다. 그것만 남아있고요.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부정선거를 아예 다루지도 않았어요.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 당시에 8대 0으로 기각을 시켰어요.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부정선거를 다루자라고 요청을 했죠. 강하게. 그렇지만 그걸 8대 0으로 기각.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다룹니다.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잘라버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도 대통령이 과연 이길 수가 있겠느냐. 지금 한간에서는 4대 4로 이제 기각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우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한번 다 이렇게 추적을 해봤는데 근거는 없어요. 왜 4대 4가 되는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 4로 기각됐다라는 거죠. 때문에 4대 4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4대 4와 이 4대 4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4대 4는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진짜 뭐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쪽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헌재가 그런 어떤 모습을 조금 보였어야 되는데 재판 진행 과정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진숙 건은 뭐 가벼운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소품격이고요. 진짜 메인스트림은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 게임이거든요. 저들이 손 놓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배후에서 어떤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벌써 TF 팀에서 만든 뭐 시나리오가 있다 뭐 이런 것이 다 알려졌잖아요. 이진숙 건하고 이것하고 같이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5대 3 뭐 최악의 경우에도 5대 3이 나온다. 그래서 대통령은 직무 복귀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근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희망이야. 그냥 희망. 때문에요. 지금 이런 어떤 외생 변수 미국발 저는 거대한 뭐 일거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저런 카드가 만일에 소멸한다 그러면요. 저는 스카이 데일리가 가짜 뉴스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뉴스는 진짜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완전한 사실로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변종만 올린 상태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카드라, 신뢰감 가는 카드라에 머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저들로부터는 가짜 뉴스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이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론밖에 없어요. 소위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데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인용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겠죠. 그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격분한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 분노가 극에 달해서 그야말로 이제 완전 뒤집어 엎을는지 뭐 그렇지 않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말이죠. 그런 유혈 사태 남기고 그냥 뭐 소멸해 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도 탄핵 인용 기각 이거 발표 이전에 그걸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많이 모이는 것밖에 없고 인터넷에서 공간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은 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다.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달리 지금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전에는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기각이 됐을 때는 뭐 국민 저항권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하나의 이제 경우는 인용이 됐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이때 진짜 국민 저항권이 이제 발동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저항의 기운을 혁명으로까지 연결할 것인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던데요. 지금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이 사람이 블랙옵스 혹은 블랙 요원의 한국 팀장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완전히 이제 부정한다라는 기사가 KBS 발로 나왔습니다. 선관위 중국 간첩단 체포 노상원이 인정했다. 노상원 측에서 완전히 소설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네요. 이 노상원 전 장군의 그 동생이 변호사더군요. 이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그 발언을 했는데 제가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스카이데일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자기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자, 옥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중국 간첩단 보도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는데 이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심지어는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까지도 이걸 언급했었죠. 배진환 변호사라고요.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 그걸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이고 퇴직해야 될 사유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당시만 해도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을 한 어떤 그런 이슈가 되면서요. 대통령을 지키는 가장 큰 보루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드디어 최후의 한 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음모론이 됐습니다. 음모설에 머무르고 있어요. 쭉 보시면요. 중국 간첩단 체포작전 한국 측 책임자는 바로 블랙 요원이죠. 블랙 요원의 최고 책임자는 바로 노상원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기사입니다. 이거. 노상원 변호사의 그 변호인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상원 본인도 펄쩍 뛰었다라고 합니다. KBS뿐 아니고 여러저래 뭐 취재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KBS가 스카이데일리 간첩단 보도의 취재원인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안병희 씨, 젊은 30대 남성이죠. 과거에 강남구 의원 선거에 나가서 대한애국당 간판으로 나가가지고 유기했죠. 6명 나가서 유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득표를 거의 못했던 바로 그 안병희 씨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을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 단독 인터뷰 선관위 간첩 기사 정보원은 나 이제 이게 지금 터지면서 뭐랄까요? 저들에게 이 가짜 뉴스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죠. 이게 차라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면은 어느 정도 이게 뭐 논란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상당한 힘을 발휘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가 터지면서 이게 알려지면서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보면요. 그동안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2030들 중에서도 지금 입장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접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일베 가도요. 일베도 끝났다라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리고 저기 DC 인사이드에도 그런 갤러리가 여러 개 있죠. 거기서도 이거를 진짜로 믿고 있는 그 2030들은 소수입니다. 열에 하나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다 여기 이제 발을 뺐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뭐 최종적으로 어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해주는 거죠. 해당 보도가 완전히 소설이고 노상원 전 사령관을 이용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를 향해 이건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노 변호사 이 사람은요 노상원의 동생인데요. 스카이데일리 측이 장 박사 얘기만 듣고 쓴 것이고 해당 내용을 노 전 사령관 변호인들을 통해 확인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노 변호사는 그 보도 이후에 노 전 사령관을 접견해서 물었더니 노상원 전 사령관이 막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본인을 언급한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한테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면서 완전히 일축했다라는 거죠. KBS 이 기사가 가짜일까요?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스카이데일리는요
취재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 내용 자체가 저는 완전히 허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CCTV에 나와 있는 내용 전체가 그대로 공개된 게 아니거든요. 1시간 분량 정도가 지금 삭제된 상태로 지금 나타나 있고 문제는 그 삭제된 1시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 일로 이거 이슈로요. 대통령을 구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힘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만일에 뭔가 터지면요. 오늘 내일입니다. 딱 이틀 정도 시간이 있어요. 거기 CPAC 민경욱 의원이 이야기한 여기 이 행사, 이 CPAC 이 행사 여기서 뭔가 터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게 이제 기간이 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충격적 발표가 터지지 않으면은 사실 이 이슈는 일단 접어야 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차분차분하게 뭔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등장했던 스카이 데일리가 이야기했던 뭐 여러 사람들 뭐 이름들 몇 명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 실체 혹은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증언들이 신뢰감이 그 높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의 기사가 여기 실려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 박사 면회 후 노 전 사령관 동생인 노 변호사가 면회하면서 형 그렇게 나가면 안 돼라고 회유를 한 것 같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추정이다라고 라며 한 발 빼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라는 스카이 데일리 측 입장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요. 이것만 믿고 있던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머리 지금 뭐 쥐가 날 일이죠.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보면 40대 어벤져스를 흉내내는 극우 유튜버의 농간에 놀아나는 극우들 이런 식의 댓글도 있고 자, 지랄하지 말고 민주당이 딴 연수원 주차장 CCTV나 제대로 까. 거기 1시간 빠져 있잖아요. 그거 버스 2대 어디로 간 것이냐. 여전히 블랙 요원들은 있었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블랙 요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다만 대통령 지금 탄핵 선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3월 중순에 지금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래서 언제 이걸 지금 발표해 가지고 그걸 판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이 이슈를 갖고 뭔가 판을 완전히 들어 엎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 불편한 이야기지만 뭐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죠.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결국에는 거대한 분위기 이것만이 이제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분위기의 정점에 있는 것은 현재 누굽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전한길 강사밖에 없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